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기울기라 지렛대 원리라고 하죠. 1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잘했어요. 어떤 사람 못했어요. 그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년, 3년, 4년 이게 보통 노후 준비하면 30대면 한 30년 가죠. 이게 노후 때 60세 때까지 이런 차이가 있고, 이게 폐유지를 짓느냐 아니면 그래도 여행도 다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퇴직 이후에 돈 없고 하면 불러준 데 없죠. 와이프는 이제 그때부터 놀러 다니기 바빠주고, 남자가 놀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투자, 이거를 이 초기 때는 이걸 생각 못 해요. 당연히 못 하죠. 먼 미래니까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거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특히 지금 30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40대도 그렇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 금방 갑니다. 가면서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노후 준비는 지금 현재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을 오늘 이 시간에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요. 우선 첫 번째로서는 수십 년의 긴 투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복리 투자가 중요합니다. 복리는 무엇이냐? 매년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에 20%를 수익을 냈다가요. 어떤 연도에는 마이너스 20%를 냈다가요. 다음 년도 30%를 냈다가 30% 까먹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첫 년도 한 4%.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매년 꾸준하게. 원금에 이자가 붙죠. 거기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는 경우랑 보면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복리라는 게 예전에 인디언한테 미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갖고 인디언한테 싼 거예요. 그때가 얼마였죠? 예를 들어서 $20를 주고 그냥 그 맨하탄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싸게 팔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난 땅값이 올랐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20라고 합니다. 왜냐? $20 지금 현재 금리로 불이했었을 경우는 미국 전체를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그걸로 복리의 힘을 느끼는 거죠. 1년, 2년, 3년, 5년 이때는 복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연도의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30년, 20년 갈 경우는 매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20, 30대는 공격적으로, 40, 50대는 중위험, 중수익 정도,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안정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이때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왜냐? 투자 기간이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투자형을 하는 거죠. 투자형은 뭐가 있을까요? 주식, 원자재, 이런 어떤 기초자산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지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또한 장기적으로 놔뒀을 때는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죠. 빠지더라도 계속 올라가니까요. 코스피 지수를 예를 들더라도 190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보면 거의 6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왔다 갔다 했죠. 그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갔던 적도 있었죠. 특히 IMF 때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반토막 이상이 났었죠. 그러다가도 600, 거기서 움직여도 1600, 1600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러다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낮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주식형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40, 50대는 중위험. 무엇이냐? 주식과 채권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강의 오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ELS 같은 경우 중위험 상품, ELS도 어떤 주식형 중에서도 기초자산이 지수인 게 있고요, 채권형이 있고요, 또한 개별 종목형 ELS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수형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그래도 중위험 중수익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60대 이상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 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위험한 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근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이에요. 뭐냐, 내가 이 정도까지는 손실을 나도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 수준까지만 투자를 하면 마인드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소위 멘붕이 온다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노후 때, 이럴 때는 한두 번 말아먹었다고 하더라도 20대, 30대 때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만회를 할 수도 있고요. 안 되더라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50대, 60대 때 만약에 이렇게 스크래치 났다라고 보면, 이거는 못 버티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다가 바로 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 투자라는 것은 평정심을 잃고 마인드를 잃었을 경우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이 돈이 전부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주식에 많이 들어갈 때라고 하면 마이너스 10%만 빠져도 얼굴이 노래집니다. 20% 빠지면 미치겠고요. 30% 빠지면 한강 가고 싶고, 50% 빠지면요, 그때 팝니다. 이거라도 거지려고. 그럼 주가 올라버리죠. 미쳐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못 버티기 때문에 더 살 수도 있는 타이밍 때 팔아버리는 거죠. 왜냐? 그것이 나의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이때까지는 이 자산을, 이때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어서 복리로 이어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60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거의 원리금 보장성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원리금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로 들어가야겠죠. 은퇴 시기에는 월지급 주식 상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에는 여기까지 모은 다음부터는 이자가 붙고 안 쓰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생활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빠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남은 거에 있으면 이거는 자식들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나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다, 환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만약 여기서 가면 그때 요즘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들 대출이죠.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을 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하는 게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대부분은 뭐 노후 때, 특히 주식을 언제 많이 시작하냐면 퇴직 시점에 굉장히 많이 시작합니다. 왜냐?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보거든요, 월급쟁이들은. 그럼 그때부터 1억, 2억 정도 있으면 그때 하는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40대 이후 때 투자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처음 투자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익숙했던 것들로 해야 되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퇴직도 빨라지고 할 게 없죠.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치킨집이나 뭐 피자집 그런 것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식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거는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것을 내가 전체 뭐 퇴직금에서 20% 30% 이제 딱 잘라야 됩니다. 그것까지 내가 어느 정도 수업료식으로 내가 낼 용기가 있다. 사실은 처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날릴 각오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부 잃으려고 생각을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나는 오로지 수익 낸다,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40대 이후, 50대 이후 지나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실은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뭘까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이죠. 퇴직연금은 한마디로 퇴직을 했었을 때 이것을 계속 세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연을 시켜주고, 요즘은 IRP라고 해서
뭐 회사도 많이 옮기고 하죠. 그때 내가 그 퇴직 계좌를 갖고 있으면 회사가 글로 넣어주는 거죠. 그때 소득공제가 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 700만 원까지 합쳐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한마디로 14% 세율 공제라고 하면 700만 원이면 거의 뭐 100만 원 넘는 금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700만 원 넣고 100만 원 수익 내는 상품 리스크 없는 것 중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봤다시피 은행 금리 제일 높은 거 힘들게 은행연합회나 저축은행 중앙에 가서 금리 비교해서 뭐 2%짜리 3%짜리 찾아서 좋아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세금을 줄이면 수익률 자체가 10%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찾아야 되고요. 왜 요즘 뭐 퇴직연금 계좌도 나오고 IS 계좌도 나오고 이런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줄까요? 바로 지금 국민연금이나 그런 공적연금이 뭐 고갈된다는 얘기 많이 있죠. 정부에서도 그걸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인 연금에서 혜택을 줘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퇴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도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회에 있는 여러 계층이 있죠. 그러면 이거 처음을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노후는. 근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해줬어요. 뭐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좀만 해도 왕창 받아갔죠. 하지만 인구가 줄기 시작했죠. 젊은 층이 적어지고 노인 인구층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가 회사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장을 해주는 게 퇴직연금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늘려주려고 너희들 이때 쓰지 말고 노후 준비해 라고 국가에서 계속 당근책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못하는 부분은 회사가 늘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못하는 부분은 개인이 늘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연금저축, 개인 연금보험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이걸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런 상품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 성장성이 커진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줄여주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정부가 세금으로 받아서 정부가 써야 되는 거를 혜택을 주는 거죠. 덜 세금을 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가 힘들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